직접민주주의만 이제 이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소관, 주민발의, 주민투표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없죠. 왜 그러면은 국가 차원은 없고 이 지방자치법에는 있냐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치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한다.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 국가 차원에서 하기 좀 부담이 되니까 뭐 그들이 말하기를 주로 이제 엘리트 정치들이 말하기를 아직까지는 우리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한번 지방자치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주민소환 같은 국민소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발의 존재하지 않고 청원만 있다가 요즘에 이제 국민청원이 생겼죠. 기존의 청원과 국민청원의 차이점은 상임위원회로 이관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발의와 국회청의 차이점이 뭐냐? 국민 발의는 법안이 성립이 돼서 입법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의 절차.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논의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청원이 많이 됐지만 게르만 되고 실제로 논의 안 해도 그만이고 또 법안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청원한 내용과 전혀 엉뚱한 법을 만들어 상관없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이제 대통령이 회부하는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 국민투표는 신기합니다. 우리 헌법에 나온 국민투표는 히틀러가 했던 국민투표고요.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이 했던 국민투표입니다. 즉 독재자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국민투표예요. 우리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는 국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국민투표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투표가 됐었죠. 대부분 다 위헌헌법이라든지 독재자의 임기 연장을 하기 위한 이런 국민투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가 차원에서 우리 헌법은 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헌법의 이념, 우리 공화국의 이념, 우리 공화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군사 통치를 통해서 해방 직후에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이념, 다시 말해서 미국식 공화주의의 이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자본주의 민주주의입니다. 자본가들이 주의되는 민주주의고 엘리트들이 주의되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우리 헌법 자체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엘리트 민주주의에. 그거에 이론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 국가 사상에 대해서 가장 근대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모델적인 게 뭡니까? 사회계약론이죠. 사회계약론에서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과 루소의 사회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기반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은 로크의 사회계약에 따르고 있습니다. 로크에 의하면은 국가가 왜 만들어졌냐? 국가 없이도 사람들이 이성적이어가지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왜 만들어지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특히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이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 제3 권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강제력 있는 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주권자는 재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회 국가에, 로크가 생각한 영국이다. 영국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재산이 있는 사람만 주권자가 되고 사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을 그 사회에서 퇴출시켜 그렇지 않죠.
자본가가 돈을 벌려면 재산이 없는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주권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갖지만 그 사회의 구성에는 재산이 없는 노동자 민중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가지고 그 결정권에 따르는 사람들은 노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의 국민주권은 실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 엘리트지만 그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모두에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 소환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노동자, 민중,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서 투표권을 인정받았죠. 투표권을 다 이제 받았어요, 인정을. 그런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좋았으면 노동자, 민중,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이 재산이 있는 자본가 엘리트들을 소환한다는 거는 노코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요. 세금도 안 내는 놈들이, 재산도 없는, 사회에 기여하지도 않는 놈들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자본주의 엘리트들을 소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의 사회강론에서는 소환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크의 사회강론에서는 이제 영등포라고 합시다. 국민주권 이런 겁니다. 영등포에서 홍길동을 영등포 구민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영등포 구민이 뽑히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저는 오늘부터 영등포 구민은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등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이 영등포의 국회의사당 이거 세종시로 옮기고 영등포 국회의사당을 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할 때 영등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70%가 동의해서 영등포에 뽑힌 홍길동한테 말하면 홍길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구민 여러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영등포 구민의 의사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뽑을 때는 여러분이 저를 뽑아줬지만 저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참 그 고마우고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영등포 구민의 특수한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는 게 루소의 국민주권이고 이걸 자위의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뽑을 때는 피선거권자가 뽑지만 뽑고 나면 선거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마치 여러분 여기 민주화 운동 많이 해봤으니까 교도소 많이 갔을 거예요. 변호사를 사면은 내가 돈 주는데 변호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변호사가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변호사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법정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자기가 돈 준 의뢰인한테 무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승소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말하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로크의 국민주권에서는 국민은 범죄자나 아니면 돈을 받으려는 의뢰인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은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돈을 주는데 돈을 준 국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죠. 뭐라고 합니까? 아유 영등포 구민이 뽑아줬지만 저는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영등포 구민은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날만 주권자고 나머지 하루 빼고 나머지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사람. 그래서 루소가 로크의 국민주권에 대해서 영국의 주권자들은 선거하는 날만 주권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화국의 정신이 출발점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반면에 루소의 인민주권은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억압도 없이. 근데 자연재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러한 개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구성원, 사회개혁의 당사자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똑똑하든 일어나든 정상적이든 아니 어디 몸이 불편하든
전부 다 사회 계약의 구성원자 되고 전부 다 주권자입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그래서 로크의 국민주권에서는 처음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안 줬죠. 루스의 국민주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투표권을 주고 모든 사람이 통치자이며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피치자이게 합니다. 이게 로크와 루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루스의 인민주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되느냐? 로크의 국민주권,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에서는 자 여러분 10살 먹은 아름이가 우리나라에 의하면 국민이 맞죠? 10살 먹은 아름이가 주권자인가요? 어떻습니까? 돈이 없죠. 예,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에서는 국민 중에서 주권자 중에서 일부만 실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주권의 보유자와 주권의 행사자가 다른 게 이 국민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자인데 투표권이 없어요. 루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유권자 총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아주 명백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면 나는 3천만 분의 1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가 있든 나는 3천만 분의 1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3천만 분의 100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등포에 살면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영등포만큼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직접 자치, 지방자치, 법이 부여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없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죠? 야, 니들 지방자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방자치는 있잖아. 의원들 뽑고 시장은 따로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써 있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원래 지방자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주민의회를 하지 않고 우리는 주민총회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어? 일본? 프랑스? 조그만 기초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지금 재정이 악화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뽑는 게 아니라 저 경영자를 데려와가지고 경영자를 데려와서 시장을 시키겠어. 예,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는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하고 따로 뽑을 수가 없어. 시의회 의장을 우리는 시장을 시키겠어. 이렇게 지방자치라는 건 그 지역의 주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방자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 나온 것들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루스에 의하면은 최고의 모든 의사 결정은 3천만 명의 유권자 집단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근데 3천만 명이 항상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3천만 명이 3천만 명이 그 13분은 3천만 명이 그 자기 의견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습니다.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300명, 200명 뽑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소수나 다른 지역이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1000명 단위로 아주 많은 그 대표단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하는 게 이제 바로 뭐 국회로 치면 넓은 의미의 이제 국회가 되겠죠. 근데 전체 권력은 유권자 총집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대표자들을 국회의원들을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고 또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이 결정한 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너 국회의원 너들은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직접 총회로 해서 결정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그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기존의 엘리트 정치, 자본가 정치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나가려면 돈 얼마 필요합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자본가. 미국에서는요 돈이 아주 많은 자본가 아니면 자본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 모든 선거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이러한 그 국민주권의 자본주의 공화국은 바로 돈이 있는 엘리트를 위한 이러한
헌법 정신이. 이 헌법 정신을 엘리트 정치라는 것을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 직접 민주주의 제도, 새로운 공화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건 바로 유권자 총회, 국민투표를 활성화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주민총회. 주민총회, 아직 주민자치법에서는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영등포 동에 공원이 있습니다. 영등포 공원. 거기서 영등포동 본동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법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원구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이 주민총회 운동을 벌입니다. 울산의 동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랄까 타운홀 미팅이라 그러죠. 학교의 커다란 강당에 뭐 동이다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동이다 그러면은 뭐 그 읍면동이 제일 그 말단인데요. 아마 5천에서 아마 2만 정도 사일 겁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한 명당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투표 한 가구당 참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구당 한 명씩 나와서 그래서 뭐 500명이다, 300명이다 나오면 충분히 이 주민총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주민총회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타운홀 미팅, 주민총회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한 이제 대표자 소환제도, 국민 소환제도가 있고 소환을 했는데도 말이 안 들어요. 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너 소환했어.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국민의힘 대신에 민주당 찍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바쁘니까 이 법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야, 니네 국회 올스톱해. 내가 국민투표로 법 만들게. 이게 바로 입법 발의입니다. 그리고 입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발의뿐만 아니라 입법을 내용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회의원님들이 말이야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월급만 올렸어. 노동자들은 월급도 안 올렸는데 그런 법이 문제가 있다. 니네 법 멈춰. 우리 국민들이 토론해 가지고 그 법을 취소할게.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을 취소합니다. 취소.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스위스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말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필수적 국민투표, 그 다음에 임의적 국민투표 다. 주한미군 간단합니다. 스위스는 해외에 파병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주한미군 놔둘 것이냐 안 둘 것인가 다 국민투표를 합니다. 유엔에 참여하는 거 다 국민투표를 합니다. 스위스는.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중앙 차원에서 지역에서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는 크게 봐야 된다.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이라는 거, 헌법 제1조 1항, 이 국민주권이 형식적 국민주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로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공화국 개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헌법이 바뀌기 전에 국민 소환 같이 법 개정 운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 정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주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자신의 주권을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등의 법이 정하는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총괄적인 개괄적인 조항을 해놓고 여러분 현재 국민투표법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신가요? 국민투표법 거의 사문화됐죠? 이거 사문화돼서 대통령이 독재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타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 법의 근본 취지를 바꿔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절차적인 종합법률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뭐 국민 소환이라든지 국민 발의라든지 국민 투표라든지 혹은 국민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종합적인 법률로서 국민투표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 개정
자본주의 엘리트 국회에 의존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주민총회 운동 특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이 헌법의 국민주권의 개념을 실질적인 국민주권, 노동자, 민중,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걸로 바꿔야 되고 국민투표법을 직접 민주주의를 실무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된다는 게 제 발제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